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1,1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에서 보험과 연금 상품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쌀 가격이 2년간 30%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도 태풍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오는 23일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1950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스페인발 호재에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일 전날보다 13.61포인트 오른 1955.15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된 데 이어 소매 판매 지수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여기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개인이 1,519억 원치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24억 원, 207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44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종이목재, 의약품, 음식료품,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특히 운수창고, 건설업, 화학, 서비스업의 오름폭이 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신한지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화학 정유주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NHN, KTNG, LG생활건강 등은 하락했습니다. 예,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외국인들이 물러나고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증시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국내 증시의 주도 세력이 최근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에 나서고 있는 반면 연기금을 앞세운 기관들은 잇따라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증시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장중 내내 순매도로 일관하다가 막판에 224억 원 순매수로 돌아서는 등 요즘 들어서는 국내 주식을 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수영 KB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에서 사들였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중국을 비롯한 저평가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떠난 자리를 기관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에 나서며 4천억 원치를 사들였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조금씩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기금은 이달 초 매수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적극적으로 사자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중호 동양증권연구원은 연기금의 경우 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고 있다는 움직임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연기금의 활발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관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OCI와 함께 LG 하우시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OCI 3, 4분기 영업이익은 폴리실리콘 판매 부진으로 급감했습니다. OCI는 오늘 공시를 통해서 3,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9%나 감소한 330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도 29%나 줄어든 7,578억 원을 보였고 당기 순이익도 93%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OCI의 실적이 떨어진 것은 태양광 분야의 필수 품목인 폴리실리콘 사업 부분이 영업 적자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OCI의 3, 4분기 폴리실리콘 매출액은 1,793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27%나 줄었고 영업이익은 318억 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OCI 측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폴리실리콘의 수요도 둔화되면서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다며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견고했지만 판매량 부진으로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LG하우시스는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LG하우스의 3,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2.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1.5% 늘어난 25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1,1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원 20전 내린 1,104원으로 거래된 이후 1,103원 30전까지 낙폭을 키우며 전날 기록했던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날보다 1원 70전 내린 1,105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 신용등급을 유지함으로써 투기 등급 강등 우려가 해소됐고 스페인이 유로 안정화기구의 전면적 구제 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국제금융시장에 낙관론이 형성됐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업체들은 수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한 반면 항공 여행업계나 내수기업들은 여행객 증가와 수입물가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에서 보험과 연금 상품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말 기준 가계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 2,384조 원 가운데 보험 및 연금 자산은 629조 원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보험과 연금 자산 비중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오른 반면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현금과 예금은 2002년에 전체 금융자산의 54.3%에까지 이르렀지만 2012년 2분기 현재 46.0%로 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진 데다가 저금리로 인해 예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쌀 가격이 2년간 30%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도 태풍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거래된 쌀 20kg의 도매가는 42,000원으로 최저 수확량을 기록했던 지난해 45,500원보다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2010년과 비교하면 2년 새 가격 상승률이 31.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총 수확량이 422만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비축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여름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나빠져 이달 말께는 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23일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23일 행사를 개최한다면서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기존 모델에 비해 크기가 작아진 아이패드인 이른바 아이패드 미니를 이날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크기가 7.85인치이며 가격도 $30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미니 아이패드를 출시하게 되면 최근 잇따라 나온 구글의 넥서스 7과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 등과 함께 7인치대 보급형 태블릿 PC 시장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발표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태블릿 PC 서피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어선의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과 한국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 선원 사망과 관련해 강력 항의하고 유감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한국 측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중국 선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부 10쌍 중 1쌍은 직장 등을 이유로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4.1%가
따로 살고 있는 이상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학업 직업 순이었습니다. 또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는 가구는 115만 가구로 동거하는 가구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외 취업, 사회시설 입소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3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로도 유명한데요. 이같이 이익률 고공행진을 이어온 애플과는 달리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은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을 그동안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애플 협력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납품 계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김흥록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 세계 협력 업체들이 애플과의 공급 계약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플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이 그 거래 조건과 거래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일본의 저펜 디스플레이인데요. 저펜 디스플레이는 소니와 도시바, 히타치가 소형 디스플레이 분야를 합병해 만든 회사입니다. 애플 제품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거래선 가운데 한 곳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저펜 디스플레이는 최근 애플과의 납품 거래 계약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국내 주요 협력 업체들도 납품 거래 계약서 내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스콘 등 대만의 애플 협력 업체들도 애플을 상대로 10%가량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협력사들이 공통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인데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과의 거래는 그 부품업체 입장에서 일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에 대해 성공을 거두면서 구매력이 막강해졌고, 여기서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애플 특유의 폐쇄적이고 철두철미한 협력사 관리 정책이 더해지면서 계약 조건이 애플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된 겁니다.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을 손바닥 위에 놓고 관리하게 된 셈인데요. 글로벌 협력사들이 계약 조건을 반대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단적인 사례를 일본의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가 보도했습니다. 시코라는 업체의 도산 스토리입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애플이 지명 구매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업체입니다. 애플이 대량 주문을 예고하면서 이 업체는 외부 공모 등 모든 자금을 끌어와 애플용 생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투자를 독려하는 동시에 시코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코가 금융 상품 거래로 월 손실이 있다는 걸 애플이 알게 됐습니다. 결국 시코가 받기로 했던 대량 주문은 다른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월 손실이 있기 때문에 미래 단가를 인하할 체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거래가 끊기면서 시코는 증설한 설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1,000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도산하게 된 겁니다. 사실 대기업이라면 협력업체와의 단가를 관리할 텐데 애플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의 협력사 관리는 우선 협력사 복수 운영 그리고 비밀주의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은 협력사가 늘어날 때마다 기존 업체의 단가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통상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는 공급선이 몇 군데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업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마다 기존 업체는 단가를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가를 깎을 때는 협력사 경영 전반을 장악합니다. 샤프의 경우에는 애플의 감사단 50여 명이 공장을 돌며 원가를 파악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한 전자기업 CEO도 애플이 0.004달러 단위의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협력업체의 모든 면을 파악해서 손바닥 안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밀주의를 어길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협력사에 10개를 주문했다가 7개만 인수할 경우에도 남은 3개의 물량을 다른 회사에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애플의 아이폰 5의 실제 재료비 원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재료비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크더군요. 네, 지난달 시장조사기관 IHS 아이서플라이가 낸 보고서인데요. 애플이 어떻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는가를 일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4GB 아이폰 5의 경우에
그 판매가는 94만 원이지만 부품값은 25만 원입니다. 제조비는 불과 8달러입니다. 결국 재료비와 제조비 대비 판매 마진이 70%를 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실제 그 비용은 마케팅비 같은 그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만 제조비 대비 마진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그 국내 증권가와 전자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애플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협력 업체들의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요. 산업부의 김흥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G그룹이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첫 실시한 공개 채용에 1,200여 명이 몰려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LG그룹은 올해 200여 명을 모집하는 장애인 공개 채용에 1,200여 명이 지원서를 접수해 6대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LG그룹은 지원자들의 희망과 적성 전공에 따라 LG전자와 LG화학, LG유플러스 등 계열사에 배정했으며 현재 서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LG그룹 관계자는 장애인 특별 전형은 숨어있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닛산 준준형 패밀리 세단 뉴 알티마가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모델은 실내외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전면에 변화를 준 5세대 알티마로 2.5 SL과 3.5 SL 등 2개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2.5 SL 모델의 경우 최대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4.5kgm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국 닛산 매장에서 판매에 들어간 뉴 알티마의 가격은 3,350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SK증권이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펀 문화 경영에 나섰습니다. SK증권은 16일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SK증권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부터 본부별 예선을 통해 임직원이 한 팀이 되어 금융경제 지식과 시사상식 등의 문제를 풀고 최후의 한 팀이 골든벨을 울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승 SK증권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직접 게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1등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이 수여되는 등 임직원들에게 푸짐한 상품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SK증권 골든벨 행사는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펀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SK증권은 올해 초부터 직원들 간 친목 도모와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10년간 3,500억 원을 투자해 2조 원 규모의 로봇 산업을 25조 원 수준으로 육성합니다. 기식경제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로봇 정책을 담은 로봇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0년간 3,500억 원을 투자해 극한 재난 대응 로봇 개발, 로봇 헬스타운 조성, 가사 지원 로봇 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접목하고 로봇 사업을 2022년까지 25조 원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